저 설득의 심리학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시간보다 늦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아주 야심한 시각이 되어가는 11시 20분에 책을 펴게 되었는데요. 위시 하이 난돌이도 반가워. 다들 안 자고 뭐하니? 원래 잠을 늦게 자는 편이니? 그럼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답니다. 이거 들으려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말 들으니까 온 보람이 너무 확실하게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뿌듯해진다. 나 오늘 사실 좀 늦게 와서 이거 공지도 그렇게 빨리 내가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어서 오늘 좀 아무도 없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켰는데 켜자마자 이렇게 몰려드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기대해줘. 기다려주고. 자,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어제까지 130페이지 읽었고 오늘은 소제목이 감성과 지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감성과 지성은 늘 함께 겸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의 저이고요. 감성과 지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본문을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감성과 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본문. 한발 들이밀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대의 사소한 입장 정립을 이용해 자아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한다. 전문가들을 너무 정말 안 좋게 묘사를 하는 것 같고 또 되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네요. 이 책은. 이를 통해 평범한 시민을 모범 시민으로, 잠재 고객을 진짜 고객으로, 전쟁 포로를 협력자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자아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상대를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온갖 종류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입장 정립이 자아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입장 정립이 이런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수고스럽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중공군의 의도는 단순히 포로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었다. 미군 포로를 세뇌해 그들 자신, 미국의 정치체제, 미국이 전쟁에서 맡은 역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 송환포로 심사를 담당했던 심경심리평가단 단장 헨리 시걸 박사는 포로들의 전쟁에 관한 신념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보고했다. 포로들의 정치적 태도가 심각한 침해를 당했던 것이다. 많은 포로들이 중국 공산당에 반감을 표시했지만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찬양했다. 일부는 공산주의는 미국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아시아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공군의 진짜 목적은 최소한 당분간만이라도 포로들의 감성과 지성을 바꿔놓는 것이었다. 그들의 성과를 변절과 배신, 태도와 신념의 변화, 규율, 사기, 활력의 저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심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시걸은 그들의 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중공군의 세뇌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미군 포로들의 생각을 휘저어 놓은 중공군의 세뇌 방법,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다면 소리를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지르지 않았지만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읽어나가 볼게요. 소제목, 마법 같은 행동. 본문. 상대의 감정과 신념을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증거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 이거 중요하죠. 제가 말만 하고 오늘 방송에 오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이 말을 할 적에 찔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상대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을 때도 똑같은 증거, 즉 자신의 행동을 이용한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현재 행동이 자아 개념과 장래 행동에 파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적극적 입장 정립과 소극적 입장 정립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죠? 한 대학생 집단이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에이즈 교육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연구진은 대학생 절반에게는 스스로 참가 신청서를 기입해 적극적으로 자원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참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 뒤 억지로 자원하게 했다. 행동 자체를 강요를 했었네요. 반반씩. 사나흘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라는 요청에 실제로 봉사하러 나온 대부분 74%는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이었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자원한 학생들은 자신의 참가 결정을 개인적인 가치관, 선호, 특성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성향도 높았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입장 정립은 우리가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이미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지으며 결정된 행동들이 다시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행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자아 이미지라는 게 결정이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흥미롭다기보단 저는 좀 새삼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이랬던 경험이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판단하에 어떠한 특정 행동들을 열심히 했던 결과 그 행동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던 경험이 있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자아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중공군은 포로 수용소 생활에서 미군 포로들이 중공군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오래지 않아 중공군은 이런 행동들이 포로들의 자아 이미지 또한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공군이 지속적으로 미군 포로들에게 부과한 입장 정립 행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장문이었다.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이 중공군의 논리를 조용히 듣거나 말로 시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항상 강제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샤이는 중공군의 주요 세뇌 기술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음엔 포로에게 질문과 그에 대한 친공산주의적인 답변을 문서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포로가 자발적으로 답변을 적지 않으면 다른 공책을 보고 답변을 베껴 쓰라고 요구했는데 포로는 그 정도는 별로 해로울 것 없는 양보라 생각하고 따랐음에 틀림없다. 아, 정말 행동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걸 보고 갑자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 연관이 있어서 떠올라졌겠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운동을 그래도 하고 나면은 개운해지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의식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운동 홍보를 하고 지나가고요. 해로울 것 없는 양보라니.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입장 정립이 어떻게 그와 일관된 행동들을 이끌어내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다. 입장 정립의 도구로 문서 작성은 장점이 매우 크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된다. 일단 중공군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면 미군 포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순전히 말만 했을 때와 달리 글이라는 증거를 남긴다면 자신의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문서로 남았으므로 미군 포로는 자신의 신념과 자아 이미지를 자신이 이미 저지른 부정할 수 없는 행동과 일치시키게 된다. 둘째,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문서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솔직하게 글에 담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증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뭐 누군가에 보여지는 증거물로 남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흘러 지나가지 않는 무언가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렸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이모티콘을 남기는 이러한 행위들 또 하나의 저에 대한 애정의 증거로 남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사람들은 누군가 작성한 문서에는 그 사람의 진실한 태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놀라운 점은 문서를 자의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심리학자 에드워드 존스와 제임스 해리스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진은 피시험자들에게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에세이를 한 편 보여주고 저자의 진실한 감정을 추측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험자들에게 친카르스트로적인 에세이를 저자가 자의로 썼다고 이야기한 반면 다른 피험자들에게는 저자가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이야기했다. 의아한 점은 저자가 타의로 친카스트로적인 에세이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험자들조차 저자가 카스트로를 좋아한다고 추측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신기하네요.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해도 얘기를 했었어도 신념을 담은 글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서 누르면 작동하는 자동 반응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글에 저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결정적인 증거를 여기 실험자들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내가 글을 잘못 읽었니?
그 실험자들의 말조차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저 실험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 아니야. 이 글 자체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까? 저자가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칭카르스트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실험을 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친중국적 또는 반미국적 문서 작성이 미군 포로의 자아 이미지에 미쳤을 이중 효과를 짐작해보자. 문서를 작성한 포로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중공군이 포로의 동료들을 설득할 때는 포로가 진짜 변절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됐을 것이다. 파트 4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믿을지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관대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자는 칭찬을 들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주부들은 일주일 후 다발성 경화증 협회 이게 무슨 말이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어떠한 병이 있나 봐요. 다발성 경화증 협회에 모금원들이 방문하자 다른 지역 주부들보다 더 많이 기부했다는 연구도 있다. 누군가 자신을 관대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쵸? 어려운 단어가 많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읽고 제 생각으로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한 내용인데 책이 좀 꼬아놨어요. 사실 풀어보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 편이 좀 있죠. 근데 예시들을 보면은 좀 재밌는 예시들이 많아서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영리한 정치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뭔가 꼬리표를 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대표적인 인물로 전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를 꼽을 수 있다. 사다트는 국제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대국이 얼마나 협조적이고 공평한 국가인지 익히 알고 있다고 협상 상대를 치켜 세웠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이런 식의 칭찬으로 그는 상대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협상 상대의 정체성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협상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는 사다트가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협상 상대에게 유지해야 할 평판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런 게 있죠. 이미지라는 게 있죠. 너는 어떠어떠한 성격이야. 너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구나. 객관적인 평가를 들었다. 라는 생각으로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이거를 아주 교묘하고 나쁘게 이용하면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정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못한다 이렇게 그, 이런 거 있잖아. 구전 동화 중에 누가 평강공주와 뭐 어떤 돌쇠였나? 결혼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결혼을 하기까지 되어버린 소문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잘못 쓰면 가스라이팅이고 잘 쓰면은 둥글게 풀어갈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입장 정립을 하고 나면 자아 이미지는 양쪽으로부터 일관성의 압박을 받게 된다. 내적으로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압박이, 외적으로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맞춰 조정하라는 은밀한 압박이 가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작성한 문서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면, 비록 자의로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아 이미지가 문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은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 직접적인 강제 없이도 미군 포로들에게 중국에 유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했다. 중공군은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자신의 생존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에 포로들은 중공군이 모든 편지를 검열하고 나서 극소수의 편지만 수용소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포로들은 검열을 통과하려고 일부러 편지에 평화를 호소하거나 중공군의 호의적인 대우를 공개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세상에 공개하려는 중공군이 편지 발송을 허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그 편지들은 중국 층에 대단히 유익했기에 중공군은 기꺼이 협력했다. 아주 슬픈 기브앤테이크네요. 미군의 친공산주의적 발언들은 중국의 전 세계적 선동에 큰 도움이 됐으며 포로 세뇌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많은 포로들에게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소에서 정치 백일장도 자주 실시했다. 아주 머리를 잘 굴렸네, 여기. 중공군. 상품은 담배 몇 개비, 과일 몇 개로 보잘것없었지만 수용소에서는 워낙 귀한 물건이라 프로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다. 보통은 친중국적 태도를 확실하게 표현한 글이 수상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찬양문을 써야만 상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포로들이 백일장에 참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중공군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포로들의 마음속에 공산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 정립이라는 작은 씨앗을 뿌려주면 씨앗이 점점 자라 꽃을 피우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미국을 지지하면서도 한두 번가량 중국의 시각에 찬성하는 글에 상을 줬다. 아주 교묘하게 퍼센테이지를 적절히 조절을 했네요. 이 전략은 확실히 중국이 원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미군 포로들은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글로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백일장에 참가했다. 그러나 수상 가능성을 높이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공산주의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은 포로들이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에 복종하는 기미만 보이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중공군은 미국 포로의 자발적인 장문에 나타난 사소한 입장 표명을 발판 삼아 끈질기게 협력과 변절을 이끌어냈다. 중공군 외에도 많은 설득 전문가들이 입장 정립과 관련한 문서 작성의 위력을 알고 있다. 경이적인 성공을 이룬 아메이사에는 영업사원들에게서 최고의 실적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개인별 판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업 시작 전에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해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목표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고 달려갈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뭔가를 적어두면 마력이 발휘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 다시 적어주십시오. 거기서 시작해 앞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아메이사가 뭔가를 적어두면 마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다른 영업 조직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부 판매 회사들은 현재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청약철회법과 맞서기 위해
문서 작성의 마력을 이용했다. 청약철회법이란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후 며칠 안에 거래 취소와 더불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이다. 이 법은 시행 초기에 방문 판매 회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 이 회사들은 고도의 압박 전략을 사용했던 탓에 고객이 종종 제품을 원해서가 아니라 속임수나 위협 등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철회법이 발효되자 이런 고객들이 무더기로 거래를 취소하기 시작했다. 아, 방문 판매 회사들은 거래 취소율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찾아냈다. 또 솟아날 구멍을 찾아냈네요. 무엇일까요? 계약서 작성을 영업선이 아니라 고객에게 맡기는 방법이었다. 한 유명 백과사전 회사의 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객에게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방어막이 된다고 한다. 이런 회사들도 아메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기록하는 일에 뭔가 특별한 마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한 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 말이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면은 수기로 작성을 해 놓으시나요? 저는 수기로 작성을 해 놓는 편인데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수기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그 모바일에도 웹으로도 다 적어 놓는데 너무 적어 놓는 것을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이 마력의 퍼센테이지가 다 흩어졌나 봐요, 저는. 너무 써버릇하다 보니까 진짜 마력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체험을 했었었고요. 난돌님은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쯤 목표를 설정하면은 수기로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봅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분이라면은 수기로 써놓았었을 적에 마력이 발휘되리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업들이 의견 작성의 마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악의가 없어 보이는 홍보 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설득의 무기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왜 P&G, 프록터 앤 갬블이나 제너럴 푸즈와 같은 대기업에서 25, 50 또는 100단어 정도로 쓰는 구매 후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지 궁금했다. 이 경연대회들은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 참가자들은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자기 의견을 짤막하게 제시하고 케이크 믹스든 바닥 청소 세제든 경연 주제로 나온 제품의 특징을 찬양한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 출품작을 심사해 우승자를 가린다. 내가 궁금했던 점은 기업들이 이런 행사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가였다.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면 굳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이 출품작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기꺼이 이런저런 경연대회에 돈을 쏟아붓는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 게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사람들의 인식에 한 번 더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케팅적으로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지금 드네요. 사실 이벤트를 해서 구매를 하고 뭔가 이런 참여를 하게끔 하는 전략을 짠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고 적고 시작하게끔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이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심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구매 후기 경연대회의 숨은 목적, 즉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보증하게 하는 것은 정치 101장의 숨은 목적, 즉 최대한 많은 미군 포로들이 중국 공산주의를 보증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 진행 방식 또한 같다. 참가자들은 수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매력적인 상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글을 쓴다. 그들은 자신의 글이 입상하려면 제품에 대한 칭찬을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칭찬할 만한 제품의 특징을 열심히 찾아내 글로 묘사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국 전쟁의 미군 포로 수백 명과 미국 소비자 수십만 명이 공산주의와 제품의 매력을 문서로 보증하고 결국 문서 작성의 마력에 따라 자신이 글로 쓴 것을 실제로 믿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내용, 소제목인 대중의 눈이라는 부분부터 읽어 나가는 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한 지금 30분 딱 읽었네요. 생각보다 30분 읽는 게 오늘 좀 힘들었고요. 제가 좀 늦게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동안 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낭독 그만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조금 얘기 나누다가 마무리 해볼까요?